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 참 좋죠. 머리 좋은 거는 세계 어디 가도 안 빠질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지하자원도 거의 없고 그런 상태인데도 남한 인구가 한 대략 5,100만? 작년 통계 수준으로 보면 5,100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의 인구로 작년 GDP 순위로 세계 12위 정도 한 것 보면 참 대단해요. 조금 부진할 때는 13위, 14위 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세계 15위권 안에는 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저변에는 높은 교육열도 있지만 부지런하고 뭔가 속전속결로 끝내고자 하는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건강에 대한 측면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안타까운 면도 보여요. 젊은 날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건강도 신경 쓰고 자신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여유로운 삶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우리가 초스피드 또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늘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다는 거죠.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있으면 아드레날린이나 코치솔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우세해지고 이런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가 영양물질이나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결국 만성질환이나 암이 생기게 되는데 암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 정도를 보면 세포막이 변성되면서 세포 안으로 산소가 못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포 안에 핵이 저산소증으로 빠지게 되고 산소가 65% 이하로 되면 암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간에서 독성물질을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암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암 환자가 174만 명 정도나 되고 남성은 위암이 1위를 차지하고 여성은 유방암이 1위로 나오는데 위암은 재발률도 통계를 보면 55% 정도로 재발률이 꽤 높아요. 이런 검사를 해봤대요. 어떤 검사냐 하면 지금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입안의 그 구강 상피세포를 떼서 암 유전자를 검사해 봤더니 전부 다 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왔대요. 놀랍죠? 그런데 다 그렇게 암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천수를 다 누릴 때까지 암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암에 걸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에 달려있대요.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게 하는 것이 발암물질이라고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스트레스나 활성산소, 또 방사선, 미세먼지, 또 튀긴 음식 같은 산화된 음식 이런 것들이 발암유전자,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는 엽산, 요즘은 폴산이라고 하는데 이 엽산은 원래 메칠레이션을 촉진을 해서 암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게 암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천연이 아닌 합성 엽산을 먹으면 암이 억제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암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합성 엽산은 많이 들어가면 암을 억제하고 누르는 유전자를 메틸레이션해서 암을 억제하지 못하게 해서 거꾸로 암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비타민C 대량요법도 암 환자에게 투여할 때 합성 비타민C는 처음에는 암 크기를 줄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천연이 아닌 합성은 실패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합성 비타민C와 천연 비타민C가 구조식은 같아도 합성은 사이즈가 작고 천연은 사이즈가 크대요. 사이즈가 작은 합성 비타민C가 대량으로 들어오면 우리 면역세포인 과립구가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이물질로 인식을 하고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뿜어대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의 주변 상피세포들이 손상을 입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거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암 유전자는 억제하는 자연의 파이토케미칼을 아답토젠이라고 하는데요. 아답토젠의 뜻은 앞에 쪽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아답토젠 중 아로니아 추출물 시아니딘을 알긴산과 나노 형태로 85 나노 크기로 세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시아플렉스인데요. 이 시아플렉스는 발암 유전자 온코진은 억제하고 암 억제하는 유전자 P53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장상표화생은 프리캔서라고 암 전 단계로 보기 때문에 장상표화생 진단을 받으면 현대의학으로는 약이 없다고 하니까 난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대의학에서만 약이 없을 뿐이고요. 한방요법과 영양요법, 자연의 물질들을 이용을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회복되는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나 재생되는 비율이 개인차가 심하고 생활 패턴이나 나이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 며칠 전에도 황색종과 장상피까지 있던 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 60대 후반 남성분도 역시 깨끗하게 나온 결과를 알려주셨는데요. 나중에 자료를 입수하면 취업례를 말씀드려 볼 생각이고요. 아무튼 장상피화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다익선이에요.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물질들이나 한방제제들을 골고루 많이 투여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져요. 영양물질 중에 비타민 D가 포함된 제품을 같이 권하기도 했는데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세포가 분열하고 재생하는데 비타민 D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장상표화생 진단 받은 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이하인 경우는 암 발생률도 높다고 해요. 장상피화생 진단 받으신 분들은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최소 40에서 70 정도 유지해 줄 것을 권장하고요. 주사보다는 먹는 것으로 추천드리고요. 비타민 D 주사는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먹는 경구용 비타민 D를 천연의 제품을 드셨으면 좋겠고요. 외국 논문에서는 비타민 D는 하루 만 아유까지 퍼펙트하게 안전하다고까지 해요. 하루 4,000에서 5,000 아유 정도 꾸준히 복용해서 혈중 농도를 40에서 70 정도 유지해 주시고 장상표화생 치료에 한방요법과 영양요법, 세포교정요법을 총동원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